2022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요. 작년 3월과 비교하면 더 쉬웠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지구과학은 항상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에 점수가 잘 나왔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공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지질시대 관련 문제이죠. 그림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상대적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바로 보기 볼게요. 최초의 육상식물은 A시기 이후에 출현하였다. 최초의 육상식물 나오면은 실루리아기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B시기에는 삼엽충이 출현하였다. 삼엽충은 고생대 시작 시기인 A시기에 출현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말 C시기 멸종했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북반구에서 대기대 순환을 이루는 순환세포 ABC를 나타낸 것이다. 위도를 보니까 C는 헤들리 순환이고 B 같은 경우는 페렐 순환, A는 극순환이죠. 직접 순환에 해당하는 것은 A와 C이다. 맞고요. 온대저기압은 기억보다 니은 부근에서 주로 발생한다. 온대저기압이 발생되는 위치, 그렇죠. 기억입니다. 기억에는 한대 전선대가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공기가 발산을 하는 게 아니라 수렴을 하는 것이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두 해역 AB의 해저 퇴적물에서 측정한 잔류자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정자극기, 니은은 역자극기에 해당한다. 깊이가 0인 지점이 현재일 거기 때문에 기억이 정자극기, 니은은 역자극기일 것입니다. 6m 깊이에서 퇴적물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 깊이 6m에서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시면은 A는 자극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A가 B보다 많을 수 없겠죠. 쉽게 생각하면은 같은 시간 동안 A는 이 정도, B는 이 정도 같기 때문에 니은 보기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 베게너는 해저 퇴적물에서 측정한 잔류자기 분포를 대륙이동의 증거로 제시하지 않았죠. 고지자기 연구는 베게너 대륙이동설 이후에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그림은 어느 지괴가 서로 다른 종류의 힘 A, B를 받아 형성된 단층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B는 상반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향이동 단층과 역단층이다 라는 것이죠. A에 해당하는 힘은 전단력이고 B 같은 경우는 그렇죠. 횡압력이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A에 의해서 역단층이 형성되지 않았죠. 주향이동 단층 형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기억은 상반이다. 우리가 단층에서 사람 그리고 전등을 다는 곳이 상반이라고 했죠. 그리고 발이 붙어있는 곳이 하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고요. 힘 B는 장력이 아니라 횡압력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다음은 HR도를 사용하여 별을 분류하는 탐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F는 집단 1에 속한다. A와 F에 해당하는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해 주시면은 집단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집단 2는 우리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는 주계열성이죠. 별의 평균 밀도는 집단 1은 지금 백색 외성이고 3은 거성입니다. 평균 밀도 집단 1이 집단 3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 Q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의 양은 처음량의 25%이고 X의 반감기는 2억 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질 단면도 나왔으니까 순서 확인해 줘야겠죠. 가장 먼저 E, 그리고 D, 그리고 C, 그 다음에 우리 습곡작용 일어난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색깔 칠한 곳 위에 다시 퇴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합이 한번 일어났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퇴적, 그 다음에 A 퇴적, 그 다음에 이제 마그마가 관입한 거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A가 퇴적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단층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 작용이 일어났는데 단층 나오면은 상반 하반 확인해서 역단층인지 정단층인지 확인해 줘야겠죠. 지금 왼쪽 같은 경우가 상반입니다.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우리 정단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단층 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화성암들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P가 관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Q 관입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A는 단층 형성 이후에 퇴적되었다. 틀렸죠. 그 다음에 B와 C는 평행 부정합이다. 지금 부정한 면이 빨간 색깔로 색칠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아래쪽이 지금 경사가 졌죠. 습곡작용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행부정합이다라고 할 수 없고요. P는 Q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Q를 형성한 마그마는 지표로 분출되었다. 아니죠. 분출되지 않고 아래에서 관인만 하였습니다. B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Q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25%니까 반감기가 2번 지났습니다.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46, 54, 25, 06 고생대에 해당하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모나이트 발견될 수 없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문제이고요. 해수면 기압 편차를 가지고 우리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태평양을 보시면은 플러스 값을 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측한 게 과거보다 더 기압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기압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 용승 현상이 활발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라니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느낌 가지고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상승 기류는 평상시보다 강하겠죠. 지금 동태평양이 고기압이고 서태평양은 저기압이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평상시보다 두껍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용승 현상이 활발한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이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높이 편차는 플러스 값을 가진다. 틀렸죠.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합니다. 그러면 해수면 경사는 평상시보다 동쪽은 낮아질 것이고 서쪽은 높아질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해수면 높이 편차, 동태평양에서는 음수 값을 띠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외계 행성계에서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존하는 행성 P와 중심별 S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시선 방향 나란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P와 S가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주기는 같다. 맞는 말이고요. P의 질량이 작을수록 S의 스펙트럼 최대 편의량은 크다. P의 질량이 작다라는 것은 공통질량 중심이 별쪽으로 더 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선 속도가 작아진다라는 것이고 최대 편의량은 작아진다. P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식현상에 의한 S의 밝기 감소율은 작다. 맞는 말이죠. 어떠한 별이 있을 때 지나가는 행성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밝기 감소율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그린 가와나는 전선이 발달해 있는 북반구의 두 지역에서 전선의 위치와 일기기호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의 전선은 각각 온난전선과 정체전선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전선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정체전선 같은 경우는 강수구역이 띠 모양의 형태로 나타나 있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온난전선 앞쪽에 층운형 구름에 의해서 넓은 지역의 약한 비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보면은 가 같은 경우 전선 위아래로 날씨가 흐리다라는 거 일기기호를 통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전선이구나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날씨가 흐리고 있습니다. 북쪽에 지금 날씨 흐리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온난전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가의 전선은 온난전선이다. 틀렸고요. 평균 기온은 A보다 B에서 높다. 지금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정체전선이 형성이 됐겠죠. 다시 말해서 A보다 B에서 높다. C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존재한다. 우리가 온난전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C에서는 전선면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그린가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와 최대 풍속이 20m/s 이상인 지역의 범위를 나는 가해 기간 중 18일 하루 동안 이어도 해역에서 관측한 수심 10m와 40m의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09시부터 21시까지 이어도에서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 우리 이거 나오면은 오이시 생각해 주시면 되죠. 태풍 이동 경로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태풍의 중심 기압은 18일 09시가 19일 09시보다 높았다. 풍속이 20m/s 이상인 이러한 범위를 보시면은 18일 09시보다 19시 09시가 더 좁은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이 말은 태풍의 중심 기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점점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이어도 해역에서 표층해수의 연직 혼합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했다. 태풍이 통과한다라는 것은 통과한 지역이 만약에 해수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은 표층해수의 혼합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용승 현상도 활발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뭔가 밑에서 빨아 올리는 그러한 이미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지금 A와 B에서 수온 변화가 가장 큰 B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온이 뚝 하고 떨어졌죠. 그리고 가에서도 2호도 근처를 15시에서 21시 사이에 이렇게 통과한 모습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직 혼합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할 수 없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우리 표층 해줄 나와 있는데 남태평양 묻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거 그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거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바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 용존 산소량은 수온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용존 산소량은 적어지죠. 수온과 반비례합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따뜻한 해수가 위치하고 있을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위도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니은을 볼게요. C 해역에는 한류가 흐른다. 우리 한류라고 하는 것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C에서는 한류가 흐른다. 맞는 말이고요. 남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반시계 방향이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표는 주계열성 A, B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보니까 광도와 질량이 태양의 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는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우세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X는 100보다 작다. 주계열성인데 태양보다 광도가 큽니다. 그 말은 질량도 크다라는 것이고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클수록 진화를 빨리 할 거기 때문에 예상 수명 더 짧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X는 100보다 작다. 중심에게 단위 시간당 질량 감소량은 A가 B보다 많다. 이것은 니은과 바로 연결 지어주시면 되는데 광도가 현재 B가 A보다 훨씬 큽니다. 그 말은 중심에게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이 B가 A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 답은 3번이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심층해수 나왔는데 기억, 니은, 디귿, 이름 바로 적을 수 있겠죠.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 밀도가 가장 작은 남극 중층수이고요. 니은은 북대서양 심층수, 디귿은 남극 저층수이죠. 기억은 남극 저층수이다 틀렸고요. A의 3000m 깊이에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존재한다. A 해역에 3000m 보시면은 수온이 3.1입니다. 그럼 3.1인 곳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염분이 34.9니까 우리 니은에 해당한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존재할 겁니다. 위도는 A가 B보다 낮다. 지금 A와 B 같은 경우는 남대서양에 위치한 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은 같은 깊이임에도 불구하고 B해역에서 수온이 더 낮은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이 말은 차가운 어떠한 심층수가 B해역을 지나갔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남대서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B해역에 남극 저층수가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B는 남극 저층수가 침강하는 해역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남극 저층수가 침강하는 해역, 그렇지 않은 A 해역보다 더 위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은 맞는 말이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풀룸 문제입니다. 지구에서 XY 단면, 여기는 지금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위치한 곳이죠.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A는 용암이 분출되는 지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피파의 속도 편차가 음수이다라는 것은 우리 고온이다라는 것이고 플러스인 곳은 저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은 디귿에 고온의 물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온의 물질이 외핵 근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뜨거운 플룸이 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이런 느낌 가지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평균 온도는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낮다. 색깔 보고 푸는 문제죠. 지금 기억은 플러스고요. 니은은 그것보다 더 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맞는 보기로 체크해 줄 수 있고요. 디귿 지점에서는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A의 하부에서는 압력 감소로 인해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지금 문제에서 A는 용암이 분출하는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것은 열점이다 라는 것이고, 열점에서는 압력 감소로 인해 마그마가 생성이 되죠. 따라서 답은 5번이다. 그림 가는 현재 판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나는 시간에 따른 대양의 면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태평양과 대서양 중 하나이다. 우리가 태평양과 대서양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태평양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에 해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같은 경우는 중앙에 해령이 위치하고 있죠. 우리가 해구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해령에서는 생성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해령은 계속해서 생성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질 것이고, 태평양은 좁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나에서 A가 대서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는 태평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기역의 하부에서는 해양판이 섭입하고 있다. 기역에는 얄류산 열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지진이 발생하는 평균 깊이는 니은보다 디귿에서 얕다. 니은은 지금 페루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에 있는 섭입형 생각해 주셔야 되고, D 같은 경우는 해령입니다. 우리 지진 발생하는 평균 깊이 섭입형에서 더 깊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A는 대서양, B는 태평양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별 AB의 표면 온도와 반지름을, 그림은 A와 B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세기를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먼저 람다 맥스를 보니까 지금 기역이 니은보다 짧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 온도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A와 B 각각 니은과 기역이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기역을 보도록 할게요. A는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요. B는 붉은색 별이다. 우리 만케이는 흰색 별 외워 주셔야 되죠.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붉은색 쪽 별일 것이다. 어쨌든 간 우리 니은은 틀렸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별의 광도는 A가 B의 4배이다. 광도라고 하는 것은 표면 온도 4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A와 B의 표면 온도 B가 1대2입니다. 그러면 4제곱을 해주시면은 1대16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반지름의 B는 2대1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곱한 것은 4대1이겠죠. 그랬을 때 광도 B는 4대16이 됩니다. A가 B의 4배가 아니라 4분의 1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전축 경사와 공정궤도 20률 관련 문제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축 경사각과 공정궤도 20률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근일점 거리는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가깝다. 기역 같은 경우 지금 20률이 니은보다 큰 상황입니다. 우리가 20률 공부할 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태양이 여기에 있었고요. 우리 지구 이렇게 그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전축 어떻게 그렸냐면은, 가까이 있는 근일점일 때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두 궤도 중에 20률이 큰 궤도 1번으로 표시해 주었고, 20률이 작은 거 2번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다시 기역으로 돌아와서요.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기역 시기 20률이 클 때가 더 가깝죠. 다시 말해서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역 시기에 해당한다. 나 같은 경우 24.5의 자전축 경사각 나타나 있는데요. 24.5도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전축 경사각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때입니다. 그 말은 우리 니은 시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기역 시기보다 크다. 기온의 연교차를 현재 문제 상황에서 생각을 할 때 자전축 경사각과 20률을 가지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전축의 경사각이 작을수록, 그리고 20률이 클수록 기온의 연교차는 작은 값을 갖죠. 이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개념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현재가 기역 시기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이고 답은 3번이다.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헬륨 원자핵과 중성 원자가 형성된 시기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헬륨 원자핵과 중성 원자의 시기를 비교할 때 먼저 등장한 사건은 바로 헬륨 원자핵입니다. 헬륨 원자핵이 등장을 하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전자와 핵이 결합하여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A 시기가 헬륨 원자핵이 형성된 시기이고, B 같은 경우는 중성 원자가 형성된 시기이다. 그러면 기억 바로 맞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우주의 밀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지금 문제에서 빅뱅 우주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빛의 속도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도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A 시기가 B 시기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빅뱅에 더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별은 B 시기 이후에 형성이 되었다. 중성원자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서로 모여서 중력 수축 그리고 원시별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B 시기 이후에 최초의 별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그림가는 지구에서 관측한 어느 퀘이사 X의 모습을 나는 X의 스펙트럼과 H알파 방출선의 파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X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6.7이고 우리 은하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0.8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천체이다.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멀리 있기 때문이고 우리 퀘이사는 특이 은하입니다.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천체이다. 우리 은하의 광도분의 X의 광도는 100보다 작다. X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6.7이고 우리 은하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0.8입니다. 약 5.9등급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100배보다 더 밝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X의 광도가 우리 은하의 광도의 100을 곱한 값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X의 광도 그리고 우리 은하의 광도가 100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니은은 틀렸고요. X보다 거리가 먼 퀘이사의 스펙트럼에서는 H알파 방출선의 파장 변화량이 103.7나노미터보다 크다. 현재 지금 파장 변화량이 760에서 656.3을 빼준 값, 다시 말해서 103.7입니다. 우리가 이 값을 람다 델타라고 쓰는데 람다 델타라고 하는 것은 시선 속도와 비례하는 값이죠. 시선 속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더 멀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은 더 멀리 있는 퀘이사 같은 경우는 103.7보다 크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다. 그림가는 질량이 태양과 같은 어느 별의 진화 경로를 나의 기억과 니은은 별의 내부 구조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A와 B 시기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부 근처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수소 핵융합이 바깥쪽에서 기억과 마찬가지로 일어나지만 중심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지금 A와 B를 보시면은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가 어쨌든 간 주계열성에서 막 벗어난 단계이기 때문에 중심에 헬륨핵이 더 많이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헬륨핵이 핵융합을 하려면은 약 1억 K 정도 필요한데 1억 K 얻으려면은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계열성에서 막 벗어난 A가 니은이다라는 것이고 기억은 B다라는 거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시기는 A다 틀렸고 니은의 헬륨핵은 수축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핵융합하기 위해서 에너지 얻어내야 됩니다. C시기 이후 중심부에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질량이 태양과 같은 어느 별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은 아쉽게도 탄소가 끝입니다. 태양에 산소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탄소 핵융합으로 얻은 것은 아니고 태양은 애초에 탄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만큼 질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2번입니다. 3월 모의고사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예상 등급 컷은 48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까지 앞으로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볼 텐데 그때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꼭 점검을 하고 빈틈을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이번 영상 여기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끝!